코딩 셰프입니다. 플러터가 2.10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서 윈도우즈 앱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프로젝트 생성부터 막힌다는 분들이 꽤 계셔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플러터 2.10에 대한 리뷰와 플러터에서 기본 윈도우즈 앱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순한맛 시즌2 강좌에서도 웹앱 관련해서 유사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특히 앱 생성 과정을 잘 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2.10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첫 번째 기능은 당연히 윈도우즈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UI가 업데이트 되었고 이젠 UI를 위해서 머티리얼 앱 위젯을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플루언트 앱이라는 위젯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처럼 pop.dev에서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패키지를 가지고 UI를 윈도우즈 앱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UI가 적용될지 온라인 데모를 보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해보면 이처럼 윈도우즈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UI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아주 쉽게 플러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앱을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에 가입을 해야 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앱을 등록해야 하므로 오늘은 실행 파일을 만드는 법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위 아크릴 패키지가 1.0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윈도우즈를 사용하다 보면 이처럼 블러 느낌이 나는 창을 자주 보게 됩니다. 플러럴 아크릴릭 패키지는 윈도우즈나 맥 그리고 리눅스 등에서 쉽게 블러 느낌의 창을 구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매번 업데이트마다 언급하는 플러터의 이런저런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윈도우즈 앱을 만들기 위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윈도우즈 앱 기능을 테스트해 보려면 플러터 2.10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아직 업데이트를 안 하셨다면 cmd 창에서 플러터 업그레이드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고요. 혹시 자신의 플러터 버전을 잘 모르신다면 플러터 닥터를 실행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10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플러터 닥터를 실행시키면 이처럼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링크를 복사해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는 커뮤니티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화면이고요. 사실 설치 세부 정보에 있는 항목들을 다 설치하면 가장 편한데 그러면 용량이 무려 10기가 정도나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C++ 워크로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워크로드에는 이 세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를 선택해주고 이처럼 선택사항은 세 가지 항목만을 선택해주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잘 진행되었다면 플러터 닥터를 실행시켜서 문제가 없나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잠시 프로젝트 구조를 보면 플러터 앱을 만들 때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윈도우즈 전용 앱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윈도우즈 폴더를 추가시켜 주겠습니다. 터미널 창을 열고 명령어로 플러터 크리에이트라고 입력하고 한 칸 띄고 점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명령이 실행되고 터미널 창을 끄면 이처럼 두 개의 새로운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앱 실행용 디바이스를 보면 엣지와 윈도우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윈도우즈 앱을 만들기 위해서 플루언트 UI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여기 디펜던시를 복사해서 perspec.yaml 파일에 등록을 해주시고요. 저는 패키지 설치를 끝냈고 이제 main.dart 파일에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main.dart 파일을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패키지 대신에 플루언트 UI 패키지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랫부분은 다 삭제하고 다시 myAppStateless 위젯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플루언트 UI 패키지를 임포트 했으니 이제 머티리얼 앱 위젯이 아니라 플루언트 앱 위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타이틀을 주고 곧바로 홈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mypage라는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mypage라는 스테이틀리스 위젯을 불러오고 이처럼 곧바로 컨테이너 위젯을 리턴해 주겠습니다. 여기는 좀 거슬리니까 컨스트 키워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컨테이너의 배경색을 헥스 코드를 사용해서 주겠습니다. 컬러 아규먼트를 불러와서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앞에 이 부분은 불투명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뒤에 부분이 색상 코드입니다. 여기 컨스트 키워드를 추가해주고 윈도우즈 창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정해준 배경색은 이런 색상이고요. 먼저 아이콘 두 개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차일드로 컬러 위젯을 불러오시고요. 칠드런으로 로우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로우 위젯의 칠드런으로 아이콘 두 개를 불러오겠습니다. 아이콘 위젯을 불러와서 다만 이젠 아이콘스가 아니라 플루언트 아이콘즈를 불러와야 합니다. 저는 우선 add 아이콘을 불러오겠습니다. 밑줄을 없애기 위해서 컨스트 키워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이제 아이콘을 정중앙에 배치하기 위해서 컬럼과 로우 위젯에 메인 액시스 얼라이먼트 센터 속성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색상을 화이트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콘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데모 페이지에서 아이콘을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Add Link 아이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아이콘을 넣을 수 있는 코드가 복사됩니다. 이제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역시나 색상을 화이트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드 박스 위젯으로 약간의 간격을 주겠습니다. 코드 정리를 한번 하고 이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로우 위젯 밖으로 나와서 버튼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버튼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코드 정리를 하고 차일드에는 텍스트 위젯을 불러와서 버튼 이름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onPressed 메서드에는 프린트 함수로 간단한 메시지를 출력해 주겠습니다. 자, 컨스트 키워드와 세미콜론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메서드에 이처럼 노란 밑줄이 생기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주 호출되는 프린트 메서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밑줄을 없애려면 이처럼 debug print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구분을 위해서 사이즈드 박스 위젯으로 간격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 키워드와 컴마를 추가하고 확인을 해보면 이처럼 버튼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제 버튼에 간단한 스타일링을 해주겠습니다. 스타일 방법은 먼저 스타일 아규먼트를 불러오고 버튼 스타일 위젯을 불러옵니다. 저는 먼저 배경색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버튼 스테이트라는 클래스를 불러와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all 속성을 가져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색상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저는 색상을 블루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자동으로 핫 릴로드가 실행되면서 색상이 잘 적용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엘러베이션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튼 스테이트 all 속성을 불러와서
값을 10 정도로 주겠습니다. 예, 잘 적용이 되었고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플러터 앱처럼 아이콘 버튼, 아웃라인드 버튼, 텍스트 버튼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의 파란색 색상이 보기 싫어서 그냥 흰색으로 다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체크 박스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자면 스테이트가 필요하므로 My Page 위젯을 stateful 위젯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다시 밑으로 와서 먼저 사이즈드 박스 위젯으로 간격을 주고 체크박스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코드 정리를 한번 해주고 먼저 checked argument를 위해서 상단에 변수를 하나 생성해 주겠습니다. 불리언 타입으로 checked란 변수를 만들고 값은 false로 주겠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checked argument에는 checked라는 변수의 값이 전달되었고요. 이제 onChanged 메서드를 전달해 주고 select라는 인자값도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setState 메서드를 불러와서 checked 변수에 select의 값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때 select의 값이 null이면 안 되므로 느낌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체크박스에 스타일을 주겠습니다. 스타일 아규먼트를 불러오시고 이번에는 체크박스 theme data라는 위젯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checked icon color라는 아규먼트를 불러옵니다. 즉, 체크가 되었을 때 아이콘의 색상을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버튼 state all 속성을 불러오고 색상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토글 스위치를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간격을 준 후에 토글 스위치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토글 스위치 위젯도 두 개의 required argument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checked argument를 불러오시고요. 이번에도 상단에 불리언 변수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름만 check2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가서 check2 변수를 전달해 주고 onChanged 메서드를 불러오겠습니다. 역시나 select라는 인자값을 전달해 주고 setState 메서드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check2 변수에 select의 값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글 스위치는 이처럼 버튼이 좌우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다른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타일 아규먼트를 불러오고 토글 스위치 theme data라는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duration이라는 아규먼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시간을 밀리세컨즈 500으로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curve라는 아규먼트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curves라는 클래스를 불러오면 이처럼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bounce out이라는 효과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const 키워드로 노란 밑줄을 없애주고 확인을 해보면 이처럼 통통 튕기는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슬라이더를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간격을 좀 주고 컨테이너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위드스만 200을 주겠습니다.
차일드 위젯으로 슬라이더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슬라이더 위젯은 value와 onChanged method 이렇게 두 개의 required argument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가 몇 단위로 움직일 것인가를 지정해줄 divisions라는 argument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divisions argument를 불러와서 저는 값을 1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value argument를 불러오겠습니다. 슬라이더가 움직이는 값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단에서 더블 타입의 변수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변수명은 current value, 값은 0으로 초기화 시켜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밑으로 와서 value argument에 current value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라이더는 시작값이 0이 될 것이고 10 간격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이제 onChanged method를 전달해 주고 인자값으로 value를 전달해 준 후에 setState method를 불러와서 current value에 value 값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일단 슬라이더는 이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슬라이더의 색상을 바꾸고 싶다면 style argument를 불러와서 슬라이더 theme data라는 위젯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activate color라는 argument를 불러와서 여기에서 색상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예, 레드 색상으로 잘 적용이 되었고요. 그런데 슬라이더 밑에 슬라이더가 움직일 때마다 수치가 출력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슬라이더 위젯을 컬럼 위젯으로 감싸 주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위젯 아래에서 텍스트 위젯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current value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current value의 타입이 더블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oString 메소드를 불러와서 값을 string 타입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style도 적용해 주겠습니다. const 키워드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보면 값이 잘 표시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윈도우즈 앱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터미널 창을 열고 flutter build windows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앱 빌딩이 끝났고요.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로 와서 build, windows, runner, release 폴더로 들어가면 이처럼 우리의 프로젝트 exe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